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죠. 근데 여기에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연방의회 선거도 있습니다. 최초로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기획 영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11월 5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대통령만 선출하는 게 아니고요. 연방의회 의원들도 선출을 하죠. 특히 연방의회의 하원 의원들은 모두가 선거에 나가야 되고요.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그 의석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의회 선거는 국내 정치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연방의회 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또 배터리 기업들이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IRA입니다. 이 IRA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폐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요. IRA는 연방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기시키려면은 마찬가지로 이것을 폐기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IRA라든지 뭐 칩스 액트라든지 이런 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이다라고도 여기고 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 중에 하나라도 민주당이 차지를 하게 된다면은 폐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연방의회 선거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방의회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계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는 한국계 정치인 4명이 진출해 있습니다. 모두 하원에 진출을 해 있죠. 이 중에 3명은 다시 한번 하원의원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고요. 여기서 또 다른 2명이 더해져서 총 5명이 연방의회 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중 1명은 하원이 아니라 상원에 출마를 하겠다 선언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앤디 킴 의원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상원의원이 된다면 한국계로는 최초로 연방의회 상원의원이 되는 거죠. 하원은 주마다 선거구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선거구에서 이기는 사람이 하원의원으로 당선이 되는데요. 상원 같은 경우는 주 전체에서 득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당으로 출마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주에서 좀 골고루 표를 받아야 된다라는 점도 있죠. 사실 상원이 생겨났을 때 이거를 와이즈맨 클럽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원 의원들의 자신의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서 근시안적인 선택을 할 경우 상원에서 현자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라 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옛날에는 상원의원들을 각 주에서 뽑아서 보내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1913년 수정헌법 17조에 의해서 상원도 직접 국민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상원의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앤디 킴, 어떤 인물일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생소해도 사진을 보면은 아마 이 사람 하고 생각이 나실 겁니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에 난장판이 된 의회 의사당 바닥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리고 그 사진이 기사화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또 칭송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앤디 킴 의원이었어요. 앤디 킴 의원은 1982년생입니다. 정말 젊은 정치인이죠. 근데 사실 앤디 킴 의원도 의원이지만 이 아버지의 스토리가 정말 기가 막혀요. 이 아버지가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이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명석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고아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서 공부를 시키고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고 유전공학자로 성공하게 됩니다. 앤디 킴 의원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딥스프링스 칼리지를 거쳐서 시카고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로즈 장학생으로 뽑혀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이 로즈 장학생이라는 것이 미국과 영연방에 있는 뛰어난 대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전액 장학금, 체재비 모든 걸 다 대주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하는 장학금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진짜 똑똑하다. 정말 클만한 대성할 만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죠. 로즈 장학금을 받았었던 유명한 인물들을 들자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제이크 설리반 현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현 교통부 장관 등이 있고요. 앤디 킴 의원도 이 로즈 장학생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하고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후 앤디 킴 의원의 행보는 외교 안보 쪽으로 치중하게 됩니다.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미국 국무부 외교전략 담당관을 지냈고요. 아프가니스탄 주둔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던 데이비 퍼트리어스 전 CIA 국장을 보좌하는 전략 참모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2015년 초까지는 백악관 NSC에 이라크 등 중동 국가 담당 보좌관을 지냈고요. 그렇게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그래서 오바마 키즈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앤디 킴 의원이 처음으로 하원 의원에 당선된 것은 2018년 선거 때였는데요. 사실 앤디 킴 의원의 뉴저지주 제3지역구는 그 전에 공화당 의원들이 차지를 했었던 지역구예요. 처음에 투표 결과는 앤디 킴 의원이 졌다라고 나왔는데 나중에 부재자 투표가 왕창 들어오면서 전세가 뒤집혀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여러 가지 앤디 킴 의원이 내세웠던 강점들이 주요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일단 젊고 개혁적이다. 나는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것. 이런 것들이 뉴저지주의 약간 고인물 정치에 조금 실망을 많이 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건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로 지역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면서 아주 인기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 제가 앤디 킴 의원의 상원 도전기, 한국계 정치인이 상원 의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 미국 정치 측면에서 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입니다. 앤디 킴 의원이 지금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뉴저지주는 소위 머신 폴리틱스 최후의 보루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곳입니다. 이 머신 폴리틱스라고 한다면 아주 카리스마 있는 정치 보스 혹은 한 집단이 이 정계를 꽉 잡고 휘두르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이라든지 정치를 독점을 하고 이들의 어떤 정치적인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행할 수밖에 없고요. 정경유착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기득권 세력이 목소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폴리티컬 머신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계에 진출할 기회도 없습니다. 사실 이 머신 폴리틱스는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에 의해서 많이 철폐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없어져 갔는데요. 이상하게 뉴저지만큼은 이 전통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저지에서 정계에 진출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당의 수뇌부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당 지도부에서 밀어줘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패단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악명 높은 뉴저지주의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입니다. 뉴저지주의 21개의 카운티 중에서 19개 카운티에서는 그 카운티의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혹은 지지를 선언했던 후보들을 투표용지의 첫 번째 열에 좌르르르 기재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 열을 두고 카운티 라인 혹은 파티 라인이라고 부르죠. 그 외에 다른 후보들은 듬성듬성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듬성듬성 후보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두고 시베리아 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내가 지지하는 정당 혹은 정당의 지도부가 인정하는 사람을 그냥 투표하고 선택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운티 라인에 이름을 올린 후보들은 훨씬 더 득표를 하는데 유리하고 시베리아 칸에 가 있는 후보들은 득표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렇게 카운티 라인에 기재가 된 후보들의 경우 많게는 38%포인트 가까이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운티 라인에 들지 못하면 사실상 승리가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폴리티컬 머신들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뉴저지의 머신 폴리틱스에 균열을 내는 사건들이 몇 가지 일어났습니다. 먼저 상원 의원으로 20년 가까이, 하원 경력까지 합치면 30년 동안 뉴저지에서 의원 생활을 했었던 정말 그 동네 터줏대감 밥 메넨데스 의원이 2023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초반에는 의원직 사퇴를 강력하게 거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물러나게 됐죠. 한마디로 고인물이 이렇게 빠진 거고요. 이렇게 밥 메넨데스 의원이 빠지게 되니까 사실상 민주당의 상원의원 하나가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도전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태미 머피라는 사실은 현 뉴저지주 주지사의 부인이 자기가 출마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현직 주지사의 부인이니까
당연히 자금도 빵빵하고 정말 이거는 그냥 대놓고 뉴저지주의 민주당 수뇌부가 미는 후보였는데 결국에는 여론조사에 밀리고 중도 하차하게 되죠. 세 번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카운티 라인 투표 용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카운티 라인 투표 용지가 특정 후보들을 밀어주고 또 다른 후보들에게는 불이익을 준다 하면서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뉴저지주의 검찰총장인 맷 플래킨이 이 이슈 나는 법정에서 디펜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연방 법원에서는 이 투표용지가 위헌적이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투표용지를 쓰지 못하게 되었죠. 정치 전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티코에서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들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탱해 왔었던 뉴저지의 쉼 폴리틱스도 이제는 무너지는가 라는 기사를 낼 정도였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의 중심에는 모두 앤디 킴이 있습니다. 밥 메넨데스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되고 그래도 나는 의원직 사수하겠다라고 버티고 있을 때 앤디 킴 의원이 사퇴하라 압박을 하고 그리고 바로 자기가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조금은 과감하고 대담하게 선언을 한 거죠. 사실 이 이야기가 뉴저지주의 민주당 수뇌부하고는 교감을 이루던지 아니면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앤디 킴 의원은 조금은 아웃사이더다라는 평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했죠. 동시에 뉴저지주 상원의원 선거에 나오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했었던 뉴저지주 주지사 부인 태미 머피 역시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또 앤디 킴을 응원하는 시민사회라든지 유권자 그룹이 많아지면서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가 위헌적이다라고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람도 사실은 앤디 킴이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투표용지는 특정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 특혜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그렇게 연방법원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뉴저지주의 민주당 지도부 또 기득권 집단에게 앤디 킴 의원은 아웃사이더 그리고 매버릭 같은 존재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변화와 개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이런 지도부나 기득권 세력에서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대중적인 지지를 얻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 8월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앤디 킴 의원이 나서서 찬조 연설을 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연설을 할 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이틀 정도 참석을 하고 뉴저지주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야, 너 연설해야 되니까 다시 날라와. 그래서 바로 다시 시카고로 가서 연설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 뉴저지주는 민주당세가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11월 5일에 있을 본선 선거보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의 경선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앤디 킴 의원이 상원의원으로 캐피털 홀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계 정치인이 미국의 정계에 들어가는 것이 뭐 그렇게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뭐 직접적인 어떤 이득이나 혜택 이런 걸 기대하기는 뭐 쉽지 않죠. 하지만 미국 정치의 꽃은 의회입니다. 그리고 그 의회에서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집단이 이 사회에서 얼만큼 자리를 잡고 성장했느냐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죠. 특히 앤디 킴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에 굉장히 특화된 인물이고요. 또 상원의 외교위원회의 상징성, 그 무게감을 생각을 해본다면 앤디 킴 의원이 상원의원이 돼서 외교위원회에서 활약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아시아 전략에 뭔가 기여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앤디 킴 의원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미국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최초의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해서 미국 내 한인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중앙 정치에 들려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좀 더 활약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